안녕하세요. 한맥국어 고등팀입니다.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1학기 중간고사 치르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을 토대로 더 좋은 미래로 도약하는 시간 삼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에 출제된 주요 문항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한빛고 2학년 문학시험은 문학의 갈래별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다수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학에는 서정 갈래인 시, 서사 갈래인 소설, 극 갈래인 희곡과 시나리오, 그리고 교술 갈래인 수필이 있죠. 자, 좌측에 보는 우리 11번 문항의 경우 서사 갈래인 달밤을 극 갈래인 시나리오로 각색했을 때에 적절치 못한 특징을 묻는 문항이었어요. 즉, 달밤이라는 작품의 형식상의 내용상의 특징도 잘 인지하면서 동시에 시나리오 용어의 특징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용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작품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을 때 틀리기 쉬운 문제였다고 봐지거든요. 자, 오른쪽 문항의 경우 역시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 따라 즉 연관 외부 작품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하는 문항이었어요. 시험 범위 자체만으로도 외부 작품의 비중이 컸어요. 하지만 시험 당일에 출제되는 우리가 잘 모르는 외부 작품의 출제 비중도 꽤 큰 편인 점 인지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어진 보기 박스는 무조건 꼼꼼히 밑줄을 쳐가고 요약을 해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과 비교 대조를 잘 해주셔야겠죠. 자, 이 내용 토대로 앞으로 우리 문학의 갈래별 특징을 묻는 문제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둘째. 이번 시험에서 고전시가 출제가 범위에 꽤 많이 들어갔었어요. 사미인곡, 송미인곡, 그 외에도 사설시조도 들어갔었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고전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어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설프게 대충 인지하고 넘어가게 되면 특정 구절의 세부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번번이 감점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자, 좌측 문항의 디귿번, 이 진대는 정읍사에서 우리가 배운 진대하고는 좀 달라요. 즉 위험한 곳이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질척한 곳을 가리키는 것 뿐이죠. 고로 잘못된 해석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자, 나아가 오른쪽 문항도 한번 보시게 되면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이 가에 수록이 되어 있고 우리 문제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건데 문맥적인 의미를 또 우리 서술상의 표현상의 특징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답은 3번이 될 텐데요. 그래, 낙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긴 알겠어. 그런데 낙원의 문맥적인 의미가 지금 보기 선지에서 말하는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리타작에서 의미하는 낙원의 의미는 제가 수업 때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런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이 아니라 뭐다? 그래요. 농민들의 이 순수한 노동의 현장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거든요. 즉 현대어 해석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의 그 시어와 구절의 문맥적인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외부 작품과의 연계와 또 한자성어 문제가 이번에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빛고는 1학년 때부터 2학년도 그렇고요. 외부 작품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아요. 그 첫걸음은 그럼 잘 해낼 수 있는 그 팁이 무엇이냐? 제대로 본문에 대해서 먼저 숙지가 돼야 되고요. 주제와 형식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제시된 문학은 본문 이 송미인곡을 이 내용을 토대로 시적 화자의 정서와 시적 상황인 임의 부재에 따른 그리움과 재회 소망, 이 내용을 토대로 알맞은 작품을 골라내야 합니다. 자, 이번 문항을 한번 보시면 윗글의 시적 화자, 즉 송미인곡의 이 화자의 정서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외부 작품을 골라내 주셔야 돼요. 실제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 이 시조들은 우리가 수업 때 내신 대비를 하면서 여러 번 다뤘던 작품이라고 봐지고요. 특히 정규 수업 때 우리 5번 이선지는 여러 번 보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 재회를 그리워하는 그 정서를 가장 적절한 녀석을 골라내야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하단에 보시게 되면 한자성어 문제, 이번에 오답률이 무척 높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정말 아쉽게도 오답을 많이 골랐던 것 같아요. 자, 한자성어의 경우에는 외부 작품과 참 결이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내 것으로 챙기고 만들어두는 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한자 시험이나 한문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문과 한자를 일일이 외울 수는 없어요. 특히 이번에 뇌봉전별의 경우에 이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모를지언정, 자, 그렇지만 이 정도는 좀 여러분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맨 끝에 있는 요 별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이 한자는 우리가 이별을 할 때 보통 쓰는 한자거든요. 이 정도 여러분이 조금 인지를 하는 습관을 들여두시게 되면 정말 급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답을 고르기 힘들 때 답을 찾기 정말 좋은 팁이 되겠죠? 그 외에도 1번, 3번, 4번, 5번 선지를 우리가 잘 몰랐다 면 어려웠겠지만 만약에 내가 흔히 알고 있었던 사자성어야 그랬으면 소거를 하고 문제를 적절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 최대한 외부 작품과 한자성어는 평상시에 제가 내드리는 숙제 문제를 푸실 때 열심히 챙기고 달달달달 암기하고 숙지하시게 되면 정말 100점 100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험 범위에 외부 작품의 비중이 꽤 컸어요. 실제 출제된 문학의 선지와 보기에도 외부 작품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자 어휘와 한자 성어의 실력을 요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고요. 문학의 갈래를 다르게 각색하는 문제를 통해 갈래별의 이해와 지식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던 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전 시가의 현대어 해석 너무 중요하고요. 이를 토대로 그 외적으로도 우리 형식상의 특징과 또 핵심어의 상징적 의미 또 문맥적인 의미까지 묻는 문항들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아마도 1등급 컷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억 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그래도 취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90점대 초반에서 운이 좋다면 80점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우리는 기준을 높게 잡아서 90점대 초반으로 잡아야겠죠. 이 정도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준비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당연히 꼼꼼한 교과서의 개념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습활동에 대한 점검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도 꼼꼼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 시험 범위 작품을 상호 텍스트적인 맥락으로 접근해서 다각도로 들춰보고 공부를 하는 외부 작품 공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학의 여러 갈래별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학습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한자 어휘와 한자 성어에 대한 대비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2학년 문학은 기존 1학년 때와 다르게 문학에서만 출제되는 패턴 때문에 여러분이 무척 당황하고 또 외부 작품을 풀어내는 데에 수고가 많았을 거라고 봐요. 자, 우리 한맥학원에서 정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초 이론을 좀 많이 다져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준비 기간에는 내신 대비 수업과 이 내신 클리닉을 통해서 많이 써보시고 많이 외우고 다지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본기가 끌어올려지고 그렇게 되면 고득점과 좋은 등급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래서 남은 시험 우리 모두 파이팅하고 최대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